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정치와 시민이 만났다. 김광진, 안진걸이 함께합니다. 시민의 정치. 김광진, 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매주 수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하기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김광진 의원실에 와 있어요. 어서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는 네. 아니고 그냥 온다고 하신 밀고 거잖아요. 들어왔어. 예. 국정교과서식이야.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광진 의원님을 모시고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안진걸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예. 방송이 이게 라디오예요. 예. 비디오가 아닌데 막 고개를 숙여. 그러니까 저는 무릎 위에 손을 딱 얹고. 저는 전화할 때도 죄송합니다 할 때도 90도 섞여서 통화해요. 혼자서 전화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도 하고. 우리가 이래서 보이는 팟캐스트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안진걸 처장의 이런 만담형 얘기를 다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7시 30분에 약속을 하고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7시 54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자마자 안진걸 처장은 양말을 신었어요. 예, 또 멀리서. 뭐 하나 봤더니 면도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충전을 하고 있어요. 예. 집에서 못 하고 나왔어요? 이제 차로 오긴 왔는데 시간이 너무 항상 쪼들려가지고요. 또 전화하면서 오느라고. 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좀 이따 이제 방송 끝나면 11시 반에 네. 전 국민을 공산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이 고용주 네. 이사장, 박문 이사장 고발을 하거든요. 옛날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요원 시절에 김포대 비리재단 사건에 개입을 했어요, 조정에. 그래요? 그래 놓고, 4분년 끝나고, 김포대 또 비리 이사가 복귀하는데, 네. 변호사를 했거든요. 대법원 상고 직접 대리도 하고, 진짜요? 1, 2심은 자기 법인에서 하고,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죠. 네. 예. 그렇군요. 변호사법에 자기가 공무원 또는 뭐 중재 조정위원 시절에 다뤘던 사무와 관련해서는 퇴임 후에 그것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도했던 한겨레 21 정은주 기자를 고용주가 고소도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고소한 무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무고죄로. 예, 아니 이번에 저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고소를 하는데 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고죄도 해당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까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1번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시고 다음에는 무고죄로도 고발하시고. 아마 이제 저기 정은주 기자가 무혐의가 되면 네. 언론인들이 나서서 아마 무고죄로 네. 한겨레 신문 독자들이라든지 예, 언론 노조가 나서야 되겠네요. 예, 정확한 보도였거든요. 네, 아니 저는 그분의 역사인식이나 역사인식이 아니라 상황인식. 예. 깜짝 놀랐어요. 아, 역사학자 90%가 친북이다. 그 새누리당 안에도 김일성 장학생들이 있다. 네. 근데 이미 새누리당은 우리나라 교과서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 앞에. 그게 훨씬 더 국회 앞에.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빨리 저 황교안이가 전부 체포해야 돼요.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교육부 관료도.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검인정을 해줬으니까. 북한 교과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교과서들 북한식 교과서다고. 근데 자기들이 검정해 주거든요. 통과시켜 준 거거든요. 자기들이 편집 지침 만들고. 네. 그럼 교육부 장관이야 전부 지금 국가보안법 다 체포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이 교과서가 다 주체사상을 그러니까요. 가르치고 김일성 있다. 주체사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예, 그래서 지금 주체사상을 전국적으로 지금 이놈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거 고무차냐. 요즘 주체사상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옛날 운동권들도 이제 술 먹으면서도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다 옛날에 네. 북한이 무슨 사상이었나 이렇게 공부 차원에서 접근했던 사람들도 아니 이거 교과서에 나오죠. 아니 잊어먹어 버렸어요. 이제 사람들 주체사상이라는 말도 뭐 주사파란 말도 일주일에 술 4번 먹는 사람들 또 술 먹고 뒤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사파지. 뭐 아니 새누리당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남한을 적화통일 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빨리 다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원래 그 현장 팟캐스트를 예, 하는 재미는 의원실에 대한 소개도 하고 좀 이러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 이게 막 그 녹록치 않으니까 막 이런 얘기를 세게 하게 됐어요. 그래도 의원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직 안진걸 팀장 오셨습니다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맞습니다. 변했어요. 예, 면도기 얘기도 하고 그래도 했는데 보니까 우리 의원님 방에 DJ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뒤에 침대가 있어요. 의원님이 침대가 아니라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그 라쿠라쿠형 침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집에서 쓰던 누가 버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매트리스를 갖다 놨어요. 매트리스만. 근데 매트리스를 되게 우리는 저거를 뭘 싸놓거든. 카바. 엄마들 용어로 카바를 씌웠는데 카바가 없어. 그냥 경그만이 저렇게 있는 것도 처음 봤고요. 근데 나름 정원이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 역시 순천 출신답게 순천만을 축약시켜 놓은 거네요. 제가 조경학과 나왔거든요. 학부를.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생기고 조경학과 출신 첫 국회의원이에요. 와, 그럼 조경학도들의 지금 희망이 희망이 근데 맨날 국토위를 못 가고 국방에 이러고 있죠. 조경학도시구나. 그래서 건축학과 뭐 이런 분들은 많은데 그렇죠. 대부분 이제 조경학과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막 그러니까 맨날 조경이 건물 다 지어놓고 나면 나무 몇 개 심어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그거 아닌데 그죠? 힘을 좀 실어달라고 맨날 하시지만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좋습니다. 저걸 의원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바깥에 보니까 무슨 흙도 사다 놨더라고. 네, 흙이 엊그제 이제 다시 좀 했어요. 너무 좀 영양분이 없어가지고 여기 매트리스가 이렇게 의원실에 가면 라꾸라꾸나 매트리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의원님들입니다. 옛날에 민주노동당 강기갑 전 대표님 그렇습니다. 라꾸라꾸에서 항상 주무십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면벽 수도 같은 거 하세요. 맞아요. 아침 점심도 안 드세요, 그분은. 근데 우리 김강진 의원님은 아침 점심 잘 드시고 일 더 열심히 하세요. 그분은 수도자이시고 사실 수도자 면모시고 옛날 수도원에도 있었잖아요. 실제 그분 한 7년. 그분이랑 인터뷰를 하려면 그 나무판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일단 좌정을 해야 돼요. 맞아요. 다리를 딱 양반 공중부양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강기부 의원님이 실제로. 갑자기 그분 궁금하네. 어떻게 지금 지내시는지. 경남 사천에서 유기농 무슨 과즙 사업 같은 거 하시는데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사모님이 예전에는 정치할 때는 빨리 열어라 그랬는데 그만하고 그놈의 혼탁한 정치 지금 다시 정치를 하든지 왜 자꾸 일을 벌려서 망하냐 막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아주 지역에서도 건강하게 뜻깊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또 오시면 좋을 텐데요, 여의도에. 그 의원님 방에 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눈에 띄는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친일 숙미의 살얼이랐다. 뭐 어쩌자는 겁니까, 저게? 예? 무슨 책입니까? 아니 정운환 교수 책인데 네. 왜 근데 저건 저렇게 꽂아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오늘의 시대 상황을 보다가 그냥 펼쳐놓은 것 같아요.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분노로 그렇지. 이 국정교과서 사실 친일 숙미 4대 교과서 아닙니까? 독재 찬양 교과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아마 그런 컨셉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의원님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보니까 팟짱 김종대 그 단장의 책도 있네요. 서해 전쟁. 서해 전쟁이 엊그제 그 정두원 국방위원장이 새누리당 의원이잖아요. 새누리당 국방위원장이 저 책을 추석 선물로 의원들에게 돌렸어요. 그렇죠. 그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는 제일 그래도 조금 덜 이상한 의원님으로 평가받는 거 아닌가요? 정두원 위원장은 저분이 정의당에 가 있다고는 모를까요? 그래요? 아니 김종대 선배 듣고 계시죠? 이거 홍보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종대형님 좋아하시겠는데요. 웃음이 많잖아요, 얼굴에. 맞아요. 활짝 웃는 모습이. 아니, 근데 의원님 칭찬 좀 하게요. 보니까 의원님이 아주 열심히 사는 모습 느껴져요, 여기서도. 그러네요. 그리고 각종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각종 비상식량. 저는 항상 의원실 가면 냉장고를 열어보거든요. 남의 방에? 그거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의원에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비타오백이나 김치, 라면 이런 게 많은 데는 보장하는 의원들이 밥을 막 걸러가면서 먹는구나. 여기서 라면도 먹고 냉동식품 만두 막 먹고 그다음에 이제 힘 딸리니까 바카스 비타오백 막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항상 제가 오면 비타오백을 챙기거든요. 그래서 제 가방 안에 지금 벌써 비타오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가면서 먹으려고. 아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남의 네. 냉장고를 뭐, 아니 지금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근데 시민의 재산이니까. 시민의 재산이니까 네. 막 먹어. 네. 아니 그리고 의원님이 굉장히 곰살 맞으신 것 같더라고. 저 오자마자 차를 준비하시고 빵을 준비하시고 여기 보니까 즉석밥을 안진걸 즉석 그 처장이 누룽지. 그러니까. 근데 저는 물을 많이 지금 누룽지 차처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룽지 차 먹어보면 누룽지 차가 아니에요. 밥이야. 누룽지 차. 누룽지 밥인데 물을 많이 넣으면 누룽지 차가 돼요. 괜찮네요. 그만하시고요. 저희 광고 주는 거 이제 다음 주부터 광고 들어가니까 광고는 PPL 중심으로 하시고요. 그건 우리 광고 안 주니까 그만합시다. 여하튼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론으로 들어갈 때는 의원님 분량이 또 있어야 돼. 왜냐하면 팬들이 너무 많아서 니네 그만 얘기해. 그러니까 김광진 타임. 의원 댓글의 99%가 의원님 칭찬 댓글이더라고요. 대단했어요. 좋으시겠어요. 저희 방 직원들이 들어가면 써요. 그런가요? 너무 좋아요. 의원님.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7시인가요?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주최로 긴급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퇴근길 많은 시민들이 함께 촛불을 들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친일 유신 독재 회기 역사 쿠데타를 멈춰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드디어 시민들이 나선 건데요. 자, 우선 어제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가시면서 뭐 블라블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 우선 이렇게 역사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부터 좀. 근데 이제 일단 원론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이 교과서가 친일 교과서냐 독재 교과서냐 이 논쟁은 좀 나중의 문제고 그 앞에 있어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정권 교과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그게 어떤 정권의 특성에 따라 친일일 수도 있고 독재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집권해서 민주교과서를 만들고 시민교과서를 만들면 그게 옳은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역사는 사실하기라기보다는 해석하기를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 통사적인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맥락이 있는 것인데 정권이 원하는 대로 5년에 따라 5년마다 바뀌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을 정권의 입맛으로 계속 재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은 이제 나중에 나와보면 뭐 친일, 뭐 식민지 근대화론, 그다음에 독재를 상당히 긍정적 기술하고 그렇게 하겠죠, 분명히. 그건 그때 뭐 또 우리가 짚고 넘어도 되지만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국정교과서라는 게 사실은 국가가 만든다는 건데 누가 만드냐? 교육부 관료가 만든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럼 교육부 관료 보시면 영혼이 없잖아요. 대통령하고 청와대 수석이 찍어 내리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이 찍어 내리는 대로 이번 국정교과서도 박근혜의 지시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박근혜 지시의 배경은 박영선 의원 인터뷰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5.16과 유신이 매도당하고 오해받고 있는데 이걸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게 자식의 도리이다. 그때 그 인터뷰에서 이번 국정교과서 사태가 예견된 거나 다름없고 배우가 정확히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5.16과 군사 쿠데타와 유신 독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는 거예요. 올바른 일이었다고 교과서에 넣고 싶은 거죠. 올바른 역사. 그래서 올바른 역사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고 그게 지금 안팎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엔에 가서 새마을운동과 유신이 대단한 운동이었다, 캠페인이었다라고 지금 조작하고 다니잖아요. 황당하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세계적으로는 유엔에 가서 거짓말 치고 국내에서는 국정교과서를 거짓말 치겠다는 거거든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인데 박근혜 정권 끝나고 무슨 민주정부가 들어서든 또 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보수정부가 들어서든 그런 교과서는 또 바뀌겠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5년마다 매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 영혼 없는 관료들이 그 대통령의 뭐 가족을 찬양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역사를 왜곡한다는 이게 지금 대통령의 효녀 정치 이것도 참 문제이긴 하지만 그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비근한 예로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합참의장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합참의장 청문회를 하는데 이분이
5.16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아요. 5.16은 혁명이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논문에도 썼던 사람인데 근데 12.12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하니까 12.12는 바로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쿠데타를 가지고 하는 건데 박근혜를 몰아낸 쿠데타는 쿠데타고 박근혜를 탄생시킨 쿠데타는 혁명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현직 지금 대통령이 전두환의 아들이었으면 이분이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결국은 정권 교과서라고 하는 것에 그대로 매칭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때그때 누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사람들이 다 그냥 추정하고 어제 대정부 질문했습니다만 총리가 5.16에 대한 답을 안 하잖아요. 끝끝내.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조차도 진짜 그 나와 있는 내용도 다 주체 사상에 담겨 있어서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교과서가 이대로 가면 그때 달라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초등학교 6학년이라든가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이라면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다른 교과서를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학생들 피곤해요. 스트레스 받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이런 내용을 배웠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내용을 배워야 돼. 이거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이번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점수가 그 찬성 여론이 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8개로 배우는 것보다 하나로 배우는 게 수능에 훨씬 더 유리하겠다 라고 하는 인식이 높아요, 실제. 근데 그건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말하고 하듯이 8개의 그 교과서로 되어 있으면 8권을 다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배우는 거지, 학교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8권으로 되어 있으면 수능의 출제자들은 8권이 다 공이 가지고 있는 맥락을 가지고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통점. 그렇죠. 근데 한 권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예전에 이제 국사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완전 주입식 교육으로 하던 그래서 뭐 1876 개항 82 이모군란 84 갑신정거 85 검도 사건 그냥 외우는 거 그거 하는 것밖에는 이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외우셨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랑 고3이 될 때 배우는 것이 정권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어버리면 훨씬 더 수험생한테 혼란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런 중요한 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역사 교과서를 손댑니까? 굉장히 후진적인 행태인 것이죠. 역사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고 이것을 역사가 이랬구나. 그것이 뭐 우리 역사가 어떻게 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굴곡진 일도 있고 그때 왕이 이렇게 잘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기록하는 거지. 사초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해석하고 평가하고 이거는 후대의 몫이지. 그거를 막 우리 아버지 일이니까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뜯어고치고 무리하게 역사를 부정적으로 가르친다. 자학사가이나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박근혜, 김무성류가. 그러니까 친일, 독재, 재벌체제의 문제점들을 부정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하면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친일과 독재와 그런 재벌 그런 뭐 파시즘의 시대를 정말 힘겹게 투쟁으로 견디었다. 또 노동으로 해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하는 긍정의 역사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정적 생각 안 하고 대한민국 역사는 저는 우리 민중들, 민초들과 시민들의 아주 투쟁과 피땀 흘리는 어떤 노동을 통한 발전의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긍정적 역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친일파고 재벌이고 독재자였고 맨 미국을 끼고 놀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비판, 정당한 비판이 싫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좋았다라고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김무성 그렇게 으르렁거리는데 최소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친일 재벌, 친일 독재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교과서 문제에서는 의기투합하고 있잖아요. 악수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진돗개 이름 지을 때 의견을 물었잖아요. 뭐로 지으면 좋겠냐고. 근데 국정교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건 또 의견을 안 물으셔. 참 독특한 민주주의를 하고 계신데. 강아지 이름만 물어보는 아주
네? 저열한 지도자죠. 그러니까 네.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지만 비열하고 저열한 지도자는 역사책을 바꾼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역사학자 제가 한 건 아니고 전우용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 선생님 정말. 저는 안진걸 처장이 얘기한 건 줄 알았는데. 저는 뭐 좋은 말을 네. 못합니다. 예. 저는 아주 그냥 그 온초적인 사람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 강아지들하고 함께 빨리 전두환 씨가 준 집으로 얼른 가라. 예,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적인 것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사적인 공간으로 돌아가시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국민은 공적인 걸 묻거든요. 전월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왜 경제민주화 공약 지켜놓고 완전히 지금 그 말이 없어진 지 몇 년 됐거든요. 네. 대통령 입에서 한마디도 안 나와요.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지 오래됐죠. 복지는 확대하겠다 해놓고 왜 지금 지자체마다 복지를 1조 원 가까이 축소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지금 현 정부가. 왜 이런 공적인 질문에는 하나도 대답하지 않고 강아지 이름 뭐냐고 물어 사적인 것만 물어보고 우리 아버지 사적인 관계 아버지가 했던 새마을운동이 최고라고만 돌아다니니까 그럴 거면 청와대에서 나와서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전두환이 준 사저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국민 세금 받지 말고. 어디 신당동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 말 안 하죠. 개인이 그렇게 자기 돈 내갖고 자기가 하겠다는데 뭐라 그래. 우리는 그런 거 안 말리잖아요, 또. 왜 국민 세금으로 공적인 일을 안 하고 사적인 일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네. 김강진 의원님이 효녀 정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한풀이 정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풀이 정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다음에 우리가 신당동에 가서 신당동 떡볶이집에서 한번 이걸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아주 궁금하네요. 저는 아직 사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요? 신당동 떡볶이. 그렇군요. 신당동 떡볶이를 안 드셔봤다니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네. 그다음에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쿨피스. 그 특정 상표 말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그 광고를 주지 않는 데는 PPL 하지 마세요. 쿨피스 아직도 있나요, 근데? 있어요. 네. 화학약품 같은 냄새가 나네요. 조용히 하세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실로폰 갖고 왔어야 됐는데. 예. 다음은 팥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팥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미국을 떠났습니다.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올바른 역사관에 입각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 이 문제를 강조를 하시면서 그냥 떠났어요. 예전처럼. 국내 정치는 너희끼리 싸우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거를 SNS에서는 아몰랑 정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국내 현안이 뜨거울 때 그냥 가셔. 떠나. 가시면서 국론 분열하지 말라고 꼭. 아니 본인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고 일단 정말 전 빨리 이분은 청와대에서 나오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네? 근데 진짜 사실은 예전에는 해외에 가 있는 동안에 꼭 뭔 일이 터졌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터트려 놓고 이제 떠나시더라고. 바뀌었어. 예, 그래서 그동안은 유체이탈 합법이다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는 실제로 몸이 그냥 이렇게 떠나시는 유체이탈을 딱 시전하시고 가셨어. 그렇죠. 몸까지 떠나시네.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당부를 딱 하잖아요.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수비를 하고 떠나는 순간에 국회에 플랜카드가 걸린 거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빨리 다시 말하면 황교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빨리 잡아. 빨리
주체 사상을 지금 대중화시켜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이제 다 잊어먹고 있던 떠나서 그거는 저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죠. 그리고 그 교사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에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전교조가 나서서 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교조 선생님들 말고 시민단체가 좀 전교조 얘기하니까 제가 어제는 못 가고 그제 그 촛불 집회 갔었거든요. 네. 가서 근데 전교조 위원장님이신가 뭐 누가 나와가지고 발언하면서 여러분 전교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참교육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종부 그러는 거예요. 종북? 종북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아니 잠깐만. 그래 그 위원장님 당황하셨겠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참교육이 나올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다고 막 하면서 이제 설명하시고 우리 변성호 위원장님이신데 이제 서울대 교사신데 지금 이제 전교조 집행부 선생님들 보면 저도 잘 아는데 종북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신 분들은 북한을 평소에도 많이 비판해 오셨던 분들이고 그런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계속 당선되셨거든요, 위원장으로. 근데 억울한 거죠. 얼마나 뭐 황교안이나 고용주 같은 사람들이 그냥 참교육 정교조가 아니라 종북 정교조, 정북 정교조, 정북 정교조 하라니까. 다 떠나서 어제 국사편찬위원장이 그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전교조 빼고 정치, 경제, 사회학자들 포함해서 극좌, 극우 빼고 교과서를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국사편찬위원장이 역사학자인데 저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학자들이 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전교조를 그렇게 명예훼손을 계속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식민지 근대화론을 폈던 많은 사람들이 사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자잖아요. 그렇죠.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제가 축복이니까 문창극부터 시작해서 다 드러나잖아요. 쌀도 다 수출했었고 뭐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국정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진짜 그래 나오는데요. 쌀이 수탈당한 게 아니라 수출한 거고 의병이 학살당한 게 아니라 토벌당한 거고 그 5학년 교과서 그러니까 일제 애들의 조국은 지금 이 누라이트라든지 지금 이름자들의 조국은 일본인 거예요. 정신적 일본 시민권자들인 거예요. 빨리 가야 돼. 아베 밑으로 가셔야 될 분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것도 아베만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베는 이제 한국 정부가 너희네들 역사 왜곡한다고 지적하면 아베는 할 말이 많죠. 너네들은 지금 아예 국정으로 하던데 우리는 국정은 아니다. 후쇼샤가 하는 거잖아요.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아베가 그러겠죠. 너나 잘해. 오히려 그렇죠. 역사 왜곡한다고 앞으로 말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마지막 여기서 통치하고 나가면서 그랬잖아요.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걸 심어놔서 100년간 실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을 남겨갔는데 결국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알비백? 네. 알비백. 아니 그 터미네이터 아베 할아버지가 터미네이터 했더 더 열받네 이거. 결국 터미네이터가 돼서 한국을 파괴한다는 건데 100년 갈 지금 아베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905년 15년 이때 을사늑약 있을 때니까 진짜 100년 됐네. 100년이 더 가네. 징그럽게 110년 동안 그러네요. 이 일제의 사슬에 묶여 있는 거네. 지금도. 그 박문진 이사장이 그랬잖아요. 그 우리나라 교과서는 문제가 많고 차라리 일본 교과서가 낫다고 어느 사석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지금 문화방송 대주주인 박문진의 11시 이사장인 반에 거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11시 반에 고발하시고요. 이 극우 몰상식에 나니까 저는 이 교과서 문제는 철저히 진보 대 보수나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건 완전히 최소한의 상식과 폐륜적 몰상식이 문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류근 시인님 있잖아요. TV에도 나오신 그분이 이건 폐륜의 극치다라고 글도 발표하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 돼야 되는 것인데 아까 현수막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제 새누리당에 붙인 현수막들이 다 이제 이러거든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 바로잡겠습니다. 역사 교육의 좌파 독재 종식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수막을 걸었어요, 어제. 근데 결국 이게 이 역사 교과서의 문제나 사관에 대한 논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선거 때 NLL 논쟁을 가지고 뭐 정북몰이하고 뭐 계속 했었던 것처럼 이 이념 논쟁으로 이것을 선거 국면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현수막이 보여주는 거죠. 선거 전략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전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하나, 안진걸 처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자, 이 플랜카드 있잖아요. 이 현수막. 앞서 지적하신 대로 폐륜적 몰상식의 극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시민단체가 나서서 고발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의 정치. 이건 상식 세력이 총 골겨야 될 문제잖아요. 일종의 그러면
합리적인 보수 또 중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세대 사학과 교수 전원이 집필거부 선언했잖아요. 앞으로 국정교과. 예. 그러면 연세대 사학과 교수님들이 뭐 100% 다 진보만 있습니까? 연대하면 흔히도 말하는 이제 부르주아지 대학, 뭐 자유주의 대학, 뭐 이렇게 그러고 굉장히 잘 나가는 대학의 교수님들인데 거기 분명히 진보도 계실 때고 보수도 있고 중보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혼연일체로 지금 학계들이 나서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정말 상식과 최소한의 어떤 민족 정기 또는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 자체가 지금 부정당하고 있으니까 들고 일어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금 NGO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중도적인 분들하고도 함께 이게 여야나 진보 대 보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정통성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세력과 한국에서 뭐 다사다난한 논쟁이 있고 뭐 진보 보수 간에 때로는 이견도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공동체 이렇게 유지해 온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과 어떤 민족 정기라는 정체성인데 그런 분들을 모으는데 저희들은 이제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고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실제 교과서를 집필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역사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은 직접 고발도 하지 않을까. 이미 심각한 교육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사실상 북한 교과서나 다름없다고 발표한 것부터가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전에도 제가 이 교과서 집필했던 교수님들과 함께 계속 그 전에 이제 이게 그냥 국정교과서로 온 게 아니라 계속 교과서 내용을 강제로 수정하게 만들었거든요. 교육부에서. 그때도 제가 소송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정치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시민사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시민사회가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상식이 몰려 있는 분들, 몰 상식하신 분들을 엄단해 주시는 역할을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다. 노동자는 노조로, 중소상공인은 중소상공인 단체로 자주적인, 시민들은 시민단체로, 일반 국민들은 모두 팟짱으로 이렇게 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뭉치는 거죠.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주세요. 모든 국민은 팟짱으로 그리고 참여연대 팟캐스트로 이렇게 시민단체 팟캐스트 들어주면서 진실을 접하고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을 포기해서 극단적인 양극화로 시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보통의 노동자들의 생존을 파괴하고 그리고 동시에 민주주의나 역사까지 파괴하는 이 모든 세력에 NGO, 시민, 노동조합, 대한언론 우리 팟짱 독자들 다 이렇게 연대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전국적인 상식의 연대를 상식의 연대를 해야 된다. 상식과 생존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식과 생존의 연대. 그렇습니다. 좋네요. 상식과 생존의 연대를 팟짱이 주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요. 그 연대의 힘이 정말 커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긴 하겠지만 문제는 지금 이 정부가 말 그대로 아몰랑 정부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NGO가 뭐라고 하든 뭐 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염려 중에 하나가 어쨌든 교과서를 만들기는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 물론 저희가 더 강하게 거부해야겠지만 근데 이렇게 상식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정말 학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집필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의 교과서를 만들겠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집필진 자체가 보수주의자들이나 이 학자로서의 마인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 사실은 지난번에 교과서 잘못 만들었던 교과서 아무도 채택하지 않았던 거 거기에 집필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그게 계속 멍해가 져가지고 지금 이제 도저히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권이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에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연세대학교가 동시에 이렇게 모든 교수님들이 한꺼번에 집필 거부 선언을 하는 것처럼 참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마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 뒤에 어떤 평가를 받는지 역사학자들은 다 아는 거죠. 근데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학자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 정권 교과서 만들었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학자적 양심이 없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평가받는 게 싫은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게. 그래서 안 하는. 그러고 남으면 이제 박정희, 박근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 일부 누리아트 학자들만 남겠죠. 그래서 위안부는 증거가 없다고 쓸 수도 있고 별짓을 다 할 수도 있어. 물론 그렇게 처음부터 함부로 노골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아예 정말. 이번에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 기간이 20일인가 있어요. 네, 20일이에요. 황당한 것은 웬만한 입법 예고 같은 거 하면 게시판도 열고 이메일로도 받거든요. 네. 이놈들은 보니까 게시판도 안 열고 이메일도 없어요. 그럼 뭘로 받아요? 우편하고 팩스로만 받아요. 아니, 요즘 세상에 이제 팩스 쓰는 사람, 우편으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다 이메일하고 그럼요. SNS나 심지어 게시판 달아놓잖아요. 예. 예전에 층간소음 기준 안 할 때 보니까 게시판 달아놓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반대하더라고요. 층간소음 기준 안 하면 안 된다. 힘드니까 주민들까지 쌈나니까. 조금은 어떻게 보면 국정교과서보다는 덜한 주제로도 게시판도 달면서 아주 비겁한 거죠. 그러네요. 비열하고.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새누리당은 종북이냐 친일이냐 이 프레임으로 이념 전쟁을 몰고 가는 건데 그러면 친일을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은? 친일을 지금 와서 다시 하자고 하는 것보다 당시에 친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대화를 했고 그러니까 더 이상 공격하지 마라. 박근혜 아버지, 김무성 아버지 거기 또 상당히 계신 아버님들 뭐 오히려 조국 근대 기여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애국자로 둔갑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광복과 일제 강점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주 슬픈 역사니까 빼버리고 그 이후에 기억하지 말고 그때는 자기들은 활동 안 했으니까 그때는 친일했으니까 그건 얘기하지 말고 그 뒤부터 한 얘기를 가지고 논쟁하자. 그러니 대한민국은 광복이 아니고 건국절이니까 건국한 이후부터 나라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승만 때부터 역사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1948년 이후부터. 이후부터만. 그 전의 역사는 독립운동을 그럼 다 없앨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헌법은 임시정부 3.1운동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반헌법 세력이네. 그렇죠. 당연하죠. 반헌법 세력에 대해서는 새누리정치연합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의원님. 의원님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제1야당이 조금 더 혼연일처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대통령이 분명히 헌법을 준수하고를 되어 있거든요, 선서문에. 근데 헌법을 지금 팽개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계속 신당동 자택으로 가라 옛날 전두환이 이렇게 말한 건 풍자인데 뭐 정말 어떻게 끌어내리자 뭐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민생을 외면하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격. 국론 분열시켜놓고 국론 분열하지 말라고 훈계 던지고 도망가는 게 어디 있어요. 자격이 없는 걸 계속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데 이러면 국민들이 진짜 어쩔지 모르는 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유신 말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똑똑히 독재를 강하면 강할수록 함부로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던지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이분이 정말 국민들을 띄엄띄엄 아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냥 국정교과서 하고 이게 올바른 역사관이니까 너희들은 따라라. 내가 결정하면 너희들은 따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이게 그 수모를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 우리 거죠. 국민들이 이 수모를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저는. 아버지 때는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만들었던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한번 다시 또 해보겠다. 지금 이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 5.16은 국의 결단이고 유신은 정말 조국의 한국형 민주주의였고 새마을운동으로 너희들 밥 벌어먹고 살고 했는데 이것들이 감히 5.16 새마을운동 유신을 폄훼를 공격을 해? 가만 안 있어. 이거 지금 이 집념으로 이 잘못된 집념으로 대한민국을 파시즘의 나라로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정말 우울합니다. 파시즘의 나라로 정령 가야 되는 것인가. 근데 또 말로는 뭐 창의형 인재, 뭐 창조 경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통일은 대박이라며. 그러니까 통일은 또 대박이라면서 뭐 또 막 종북론을 들고 나서고 또 이게 굉장히 모든 문제가 착종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정리가 좀 잘 안 돼. 그분의 멘탈이. 어떠세요, 의원님은? 딱 그 상태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컨트롤 타워 문제가 매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자체가 대통령 자체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말 그대로 전체 국정에 대해서 총괄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 나가고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가 스스로에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분은 머릿속에 박정희만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만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충우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카오스예요, 이 사람은. 네. 아주. 카오스. 예. 그러니까 네. 국민이 혼란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 때문에 혼란한 게 아니라 바로 네. 당신 때문에 혼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합리적 시민들, 합리적 판단을 하는 시민들이라면 현재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볼 게 수백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따져볼 게. 그러니까요. 뭐 잘하실 거예요. 예, 이 답답함을 저희가 풀어드리고자 지금 시민의 정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와 시민이 만났다. 김광진, 안진걸이 함께합니다. 시민의 정치.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예. 법안 이름도 길어. 예.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예. 그냥 단말기 시민단체만 이름이 긴 줄 알았더니 국회도 법안이 단말기 유통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게 1년이에요. 벌써. 아니 국정교과서 이야기하다가 아주 근엄하고 거대한 주제 이야기하다가 조금 생활성이 민생 이슈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공약인데, 이 법으로 통신비 대폭 인하했다는데, 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왜냐하면 통신비 인하했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통계청 통계로도 한 16만 원 안팎 하던 게 한 15만 원 안팎 정도로 한 10,000원 정도? 근데 그것은, 법 때문에 내렸다기보다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너무 과중한 나라에서, 돈벌이도 안 되고 비정규 문제 심각하니까 그럼 통신비라도 줄여야죠. 그러면 중저가 요금제로 이동하는 거예요. 단말기도 중저가 단말기로 내려가는 거니까. 내 얘기다. 피신하는 지금 다 그래요. 실제 물어보면 야 이거 너무 한 달에 10만 원 안팎씩 많이 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어디 단말기 뭐 누가 쓰는 거 있으면 그거 갖고 와서 개통해서 아낀다든지. 단통법 딱 유리한 게 하나거든요. 단말기를 자기가 스스로 구했다. 직구를 했던 친구한테 받았던 집에 있는 거든 갖고 가면 20% 요금 추가 할인을 받거든요. 분리요금제라고 해서. 왜냐면 지원금을 안 받으니까 대신에 요금 추가 할인을 받아 20%. 그러니까 청취자들께서도 지금 내가 지원금을 안 받은 단말기를 갖고 있다면 바로 가서 연락하면 전화만 하면 20% 추가 할인 받습니다. 바로 해주세요. 아주 좋아요. 요거 때문에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걸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폐지 수준의 보완이 필요한 건 맞는데 폐지하면 이런 장점, 이걸 지금 벌써 200만 명 정도가 가까이 이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20% 할인해. 그러니까 그 200만이 어디서 났겠어요? 통신비 때문에 너무 고통받았던 분들이 차라리 내가 단말기 어디서 구해서 20% 추가 할인을 받자. 이렇게. 안진걸 초장님 아직 투지폰 쓰시죠? 저는 이제 투지폰이죠.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리는 거 보면서 저기 요금 폭등이 할 텐데.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폰 때 요금이 폭등했거든요. 단말기 구입비랑 그다음에 그 단말기 구입비가 너무 과도하니까 부풀려져 있으니까 지원금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으로 고액의 장기간 약정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의 이 통신비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개선을 하려면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죠. 그다음에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리면 지원금을 안 받게 되면 그것을 통신요금으로 인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통법이 치적긴 해요. 근데 지금 단말기 가격 하나도 안 떨어졌잖아요. 지금 최근 나온 폰들 보세요. 다 90만 원, 100만 원 안팎 하잖아요.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 보면 외국에 비해서 많게는 20%, 적게도 10% 비싸다고 다 나왔어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뭐 김광희 의원님한테 야당이 더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우리 야당 새정치민주연 의원님들 아주 잘해주셨어요. 칭찬해줘야 돼요. 보니까 최민희 의원은 참 재밌는 게 국감 자료가 최민희의 밥값 국강이에요. 자기가 밥값, 그러니까 맞아요. 이분은 꼭 밥값 국강. 밥값을 하겠다 해서 뭐 이번 어저께 낸 유약금이 과도하게 청구됐다는 건 44번째인 거 보니까 44번째인 거 보니까 벌써 국감 관련해서 44개의 보도자를 낸 것 같아요. 우리 김광진 의원님 못지않게 열심히 국감에 응해주신 것 같은데 이분이 많이 밝혀냈어요. 단통법 이후에도 보니까 제조사들이 1조 원 가까운 1년에 1조 원 좀 넘는 리베이트를 냈고 통신 3사도 3조 원 가까운 리베이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4조 원이 사실은 국민들 통신비를 바로 인하시킬 수 있는 돈인데 엉뚱하게 리베이트로 쓰는 거죠. 리베이트라는 건 누가 받는 리베이트예요? 판매점, 대리점에 일단 주는 거니까 어떤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많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시민들은 혜택이 안 갔던 거죠. 그러니까 단통법이 결국은 예전에 단말기를 사다 보면 누구는 막 5만 원 내고 샀다. 심지어 공짜로 샀다. 누구는 100만 원 주고 샀다. 이런 심각한 호객 문제하고 상대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겼고, 그렇게 해서 지원금을 33만 원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하면 나머지는 이제 통신용 인하로 연결될 거다는 게 정부 설명이었는데, 이 사태를 보면 세 가지가 다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단말기 그대로 비싸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아낀 지원금 아낀 건 분명해요. 지금 통신 3사들이. 근데 그걸 통신비 인하로 하나도 안 썼어요. 자기들은 데이터 요금제를 내가지고 통신비 인하했다고 하는데 데이터 요금제 통신비는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거예요. 무료 통화는 되게 많아졌어요. 무료 통화는 다 줘요. 기본이야 요새. 문자, 그렇죠. 그 부분은 문자 좋아졌죠. 통화 이거는 다 무료예요. 그렇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통화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우리 소통을 뭘로 해요? 텔레그램으로 해. 그러니까 카톡으로 하고. 그러니까. 최저요금제, 데이터 요금제 최저요금제가 32,900원인데 300메가바이트만 줘요. 요즘이 2메가바이트 시대, 이명박 시대도 아닌데 그때처럼 2메가바이트만 가지고 써라는 것도 아니고 300메가바이트만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카톡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요금이 더 나옵니다. 더 나와요. 그러니까 요금 인하가 하나도 되질 않은 거예요. 물론 음성하고 문자만 많이 쓰는 한 정부 추산으로도 한 300만 명쯤 돼요. 그중에 제가 들어간 가입자가 5,800만인데 300만이면 10%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요금제도 개편이 돼야 되고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를 국민들이 다 쓰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공공 영역이거든요. 통신비가.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죠.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수준에 맞게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가 상당히 큰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이 법을 두고 볼 것인가. 국회가 좀 변화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 국방위원이셔가지고 이게 조금 아니 근데 김광희 의원님은 청년 의원이잖아요. 국방위원이면서 청년 의원에서 제가 언제 만났냐면요. 오늘 제가 좀 칭찬 좀 많이 반값 등록금 국민운동 할 때 그때 만났어요. 이미 의원님 되기 전부터 저랑 같이 그 활동하셨던 분이고. 청년 시절부터. 이분이 청년비거든요. 그러니까요. 교육비, 청년들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를 절감시키는데 초기부터 함께 하신 분입니다. 지금 막 그 최민희 의원 그 보도자료를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밥값국감이라고 써진 걸 유심히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 우리 팟짱에도 나온 적 있잖아요. 우상호 의원. 아니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2만 원대 요금이 나왔다, 여러분 기뻐하시라. 그거 좋은 일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채택하기 되게 어려워요. 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서비스 중에 부가세를 빼고 요금 고지를 하는 유일한 영역이 통신이에요. 예전에 레스토랑 이런 데 했다가 실제 계산하면 몇만 원이 더 나오니까 사람들이 항의하고 다 없어졌거든요. 지금 애들이 2만 원대로 거짓말 쳤잖아요. 29,900원. 29,900원도 사실은 2만 원대가 아니지만 마케팅의 착각이지만 그것마저도 거짓말인 게 부가세 넣으면 32,900원입니다. 그러니까 33,000원대 요금제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치 통신비가 저렴한 척 계속 사기를 치는 거예요. 통신 3사가. 근데 그걸 박근혜 정부와 미래부가 비호해 주는 거예요. 제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고시하게 해라. 진정을 신고를 했는데 미래부가 그건 알아서 할 영역이라는 식으로 거부를 했어요. 미래부가? 그러니까 미래부는 국민 편입니까? 국민 편 아니에요. 통신 3사 편입니다. 통피아 편이고요. 통신 3사 편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기본요 그 300메가밖에 안 된다. 최저 요금에서는 더 늘려라. 그건 시장에서 알아서 할 영역이래요. 통신 서비스는 근데 그냥 민간 서비스 시장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통신 서비스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 시장이 아니잖아요. 허가받는 시장이고 규제받는 시장이고 전파하고 주파수를 다 통제를 받아요. 주파수만 마음대로 통신 서비스 하면 전부 혼선돼. 우리 오늘부터 전화 못해요. 목소리 다 섞여버려요. 주파수 대역이 겹치면 그 라디오 혼선 있는 것처럼 우리 도하고 도 경계 넘어가면 막 교통방송 나오고 MBC 나오고 KBS 심지어 막 서너 개 나와버리잖아요. 방송이 막 뭐예요 지금 이게 뭔 일이에요? 북한이 지금 공격한 거예요? 너? 심지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잖아요. 통신도 그래야 되는 거. 그러니까 통신은 절대로 공공 영역이에요. 일종의 교통과 똑같은 거 커뮤니케이션이고 본질적으로도. 근데 저분은 진짜 안 웃는다. 우리 지금 강신우 기자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래도 웃으시네. 강신우 기자님 웃고 계셨어요. 나머지로 다행히. 여하튼 그래서 이제 좀 짧게 하면 우상호 의원, 최민용 우리 문병호 의원, 최은식 의원 이분들 되게 열심히 해줘가지고
단통백 문제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가격도 세계 최악이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네. 제일 비싸요. 근데 이 단말기는 네. 원가가 그렇게 비싸요? 아니요. 저기 단말기 좀 만져본 사람들 아니 비슷한 사양의 지금 샤오미 그러니까. 20만 원대로 막 나오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용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삼성전자 그래서 어려워진 거예요. 샤오미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에 무슨 루나폰인가 그분들도 지금 40만 원대 폰으로 나왔어요. 40만 원 폰 나왔고 그다음에 실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통신회사 다니는 분들 하면 뭐 거의 그대로 만들면 20만 원이면 만든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근데 그걸 그동안 만들었던 데에서 들였던 온갖 노력과 노하우와 투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원가로 팔아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적정한 이유만 붙여서 팔아라는 거죠. 그래도 떼돈을 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조사는 2개밖에 없고 통신사는 3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박리담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그런 성향은 있대요. 그러니까 고가의 휴대폰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 국민이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뭐 예능 프로그램 보고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좀 많이 사용들 하시긴 한데 그건 외로워서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외로운 거 떠나서 외롭고 그렇게 많이 그래요. 쓰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요새 타보세요. 그러니까 10명이 앉으면 10명이 다 스마트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스마트폰 이유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봤다니까요. 일자리가 심각하고 민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보를 취득해야 되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돼요. 직장이든 뭐든. 그러니까 그게 일의 노예든 실업의 노예든 그런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한국 사람들 요즘 외롭고 심심하고 쓸쓸해요. 놀이시설, 문화시설 이런 게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굉장히 친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 같은 거 무시하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서 문제다라고 지금 너무 웃긴 게 통신 3사하고 토론회 가잖아요. 미래부하고. 그리고 미래부하고 통신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많이 써서 문제래요. 너무 고가만 찾아서 문제래요. 제가 그래요. 그거 아니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 서비스 제공자가 많이 써서 문제다. 비싼 거 찾아서 문제라는 사람이 어딨냐. 고마워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써서 고마우니까 이제 인하하겠습니다 하고 아이고 비싼 것만 찾아서 고마운데 그래서 저희가 원가를 절감해서 낮췄습니다. 이래야 돼 도리잖아요. 적반하잖아요. 난 그거 찾아보시면 당장 나 우리 청자 여러분 난 살다 이런 논리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비싸지 않다. 그만 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만 쓰라는 거야. 그만 쓰라는 거예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전부 다 그냥 그만 써버려가지고 유선전원 망하게 해버렸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당히 해라는 거죠. 적당히 해라. 대폭 인하해라. 기본 요금은 특히 받을 필요가 없어요. 11,000원씩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요금제. 그렇습니다. 그건 처음에 대규모 이동통신망 깔 때 그때 많이 돈이 들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입비도 많이 내드렸잖아요. 몇십만 원인 적도 있었고 최근까지도 5만 원, 7만 원 냈었어요. 가입비로. 근데 가입비로도 모자라니까 기본 요금까지 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 요금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사실 망 설치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유선이 훨씬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선은 집까지 다 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오래되고 그러고 마모되거나 또 잘못하면 절단될 수 있는 계속 관리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무선은 집까지 오지도 않을 뿐더러 선도 없기 때문에 뭐 보수할 일이 없잖아요. 어디 큰 건물에 옥상에 보면 단말기 기지 있잖아요. 그것만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는 업자의 논리예요. 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앉아서. 순이익만 이동통신 3사의 순이익만 2조 안팎이고 2조. 지난 5년 동안 10조를 넘게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모두를 통틀어서요. 순이익이 2조가 넘는 서비스 많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광고를 그렇게 매출 말고요. 순이익만. 순이익이. 그러니까 매출은 뭐 몇십 조고요. 200%만 2조 7천억이 뭐 생기는데. 그러니까 제조사까지 하면 4조를 쓰고요. 시민단체가 우리 통신회사를 하나 만들까요? 심지어 그래서 오히려 국민통신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 뭐 하나 뭐 제4이동통신사가 지금 뭐 CJ도 한다는 것 같고 뭐 KMI라는 컨소시엄도 한다는 것 같고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 여러 사업자들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이게 장사가 되나 이것 때문에 막바지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통신비 인하 문제가 사실 2012년 그 이전부터 시민단체가 얼마나 큰 노력을 했습니까? 저는 보면 안진걸 처장이 늘 저를 볼 때마다 누나 통신비 인하 막 이렇게 된다고 팟짱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그냥 제 인생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를 무상으로 하거나 반으로 하자는데 한 20년을 지금 바쳐왔어요.
그래서 좀 뭐 반값 등록금도 일부 되고 많이는 아니지만 국가장학금도 나오고 뭐 학자금 대출이자도 떨어졌지만 그래도 허망한 게 전월세 가격 폭등하고 의료 민영화한다 그러고 메르스 하나 못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신비로 4인 가구로 치면 한 40만 원 안팎 나와요. 통신비로만. 그렇습니다. 너무 큰 부담이세요. 우리 서민들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정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안진걸 저장이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비, 주급비, 의료비, 통신비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팟짱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는 아니고 밖에서 캠페인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양말 신는 거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잠잘 시간도 없이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면도할 시간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안진걸! 오마이뉴스 유료 구독 회원을 해주셔야 된다. 우리 팟짱 잘 나가게. 김강진 의원 1년에 세액공제 10만 원 해주셔야 된다. 그거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시민들은 NGO로 참여연대나 요즘에 열심히 하는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김강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아마 같이 후원금 내는 단체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혹시 민원연? 민원연. 민원연. 녹색연합. 녹색연합 똑같아요. 어쩜 좋아 이렇게 똑같아. 녹색연합, 민원연, 민족문제연구소 저도 많이 되거든요. 저도 많이 내요. 이거 박노해 시인이 하는 나눔 문화도 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은 이거를 아무래도 그 보이는 팟캐스트로 한번 해야 되겠어요.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김강진 의원님이 도와주는 거 함께하는 NGO도 또 목록에서 한번 소개도 한번 해주시고.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쭉 화면으로 올릴게요. 난 임태훈 소장님에 대한 예의로 제가 그 사람 자리 밀어냈다는 소문이 있어서 군인권 센터도 많은 가입했네. 저도 군인권. 예, 절대 청취자 여러분 밀어낸 거 아닙니다. 임 소장님 지금 군인권 때문에 바쁘세요. 저보다 더 바쁘셔서. 그게 혼자 하잖아, 혼자. 그러니까. 단독. 단독 진행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모실게요. 임태훈 소장이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임태훈 소장 어디 가고 안진걸이 나타났냐는 댓글 있었어요. 그래서 오해 마십시오. 임태훈 소장과 저는 절친 사이입니다. 자, 끝으로 이 이슈를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전월세 폭등 문제 심각하거든요. 전세 난민 너무 많은데 이게 정말 민생 현안이고 시민의 정치에서 꼭 다뤄야 될 사안인데요. 20일 번개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다음 주 7시인데 저녁 7시. 아침 7시 아닙니다. 저녁 7시. 왜냐면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시달리는데 집에 가고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잠잘 집이 없어. 아니면 집에 자는데 내일 모레 쫓겨나야 돼. 집주인이 5,000만 원 올려달래. 전세.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다. 월세를 100만 원을 달래. 50만 원.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찾아보니까 임대주택이 없어. 그리고 박근혜가 자랑하는 무슨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라고. 뉴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별명이. 거기는 보니까 임대료가 100만 원 안팎이에요. 이건 부자들만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국민들 지금 꼭지 돌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전월세 문제 해결 안 하고 갑을 문제 해결 안 하고 정리하고 심각하고 일자리 문제 불안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안 하고 국정교과서로 국론 분열시켜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모이는 거거든요. 이순신 동상 앞에서 모이는 거예요. 왜 이순신 동상 앞입니까? 전하 저희들에게는 아직 12명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12명이 모여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각오 만약에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최악의 상황상 많이 안 모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밤에 모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12명이라도 시작해서 카스트로하고 체게바라도 12명이 혁명을 했거든요. 이순신 장군도 12척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물리쳤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올 일이에요.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그래서 김강진 의원님도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초대를 하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팟짱도 거기서 현장 번개하자고. 세입자 현장 팟짱 해가지고 그 자리에 세입자 목소리 담아버리자고. 좋네요. 그리고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굉장히 요즘에 주거 문제 열심히 하시거든요. 서울시에서 연락 왔는데 시장님 일정이 되면 오시겠대요. 시장님도 세입자잖아요. 오랫동안 세입자고 그 변호사로 번 돈 바보처럼 집안 안 사고 역사문제연구소에 다 기부해버리고 NGO에 다 기부해버려가지고 세입자잖아요. 부인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그렇죠. 엄청 혼났죠. 그럼 우리 알잖아요. 왜 그런데 세입자로 사냐고 막 새누리당에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 벌면 의리의리한 집 짓고 투기해야 되는데 그놈이 싫은 거야. 저런 이상한 놈이 있나? 변호사까지 해먹으면서 집이 없다니. 우리만 그럼 이상한 사람 될까봐 박원순을 공격하는 거지. 이상한 그런 거거든요. 본질이.
그래서 오실 수 있으면 오시겠다 연락이 왔어요. 일정을 빼보겠다. 아니 저는 근데 지금 앞서 얘기하신 그 있잖아요. 쭉 말씀하신 그 상황. 예. 그 상황도 저예요. 저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벌써 그 예, 나가달라 예, 뭐 월세를 달라 뭐. 아니 저도 이제 내년에 예. 이제 기한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압박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세입자 연대에 저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정의당의 박원순 의원도 뭐 몇천만 원 올려달라 그랬다. 심지어 민변의 김남근 변호사처럼 유명한 이 사람이 전월세 문제 최고 전문가인데 네. 갑자기 4천만 원 올려달라 그래서 죽겠다 막 이러고 있어요. 김남근 변호사는 돈도 잘 버는데 왜 그래요? 그래도 세입자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참, 제 주변에 아니 지금부터 우리 김강진 의원님 말씀시켜야 돼. 저는 지금 이제 혼날 것 같아. 뒷부분에 안진걸이 너무 말을 많이 했다고. 김광진 의원님은 그 세입자세요? 뭐 저 전세죠. 전세 세입자. 전세인데. 김광진 의원님 세입자시네. 그 제가 순천 사는 집이 이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일반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분양이 안 돼가지고 분양 건설 회사 가지고 있는 미분양 그거를 이제 전세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원래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네. 이 아파트에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그 뭐죠 체육관, 네. 체육시설 뭐 이런 걸 다 못 쓰게 돼 있어요. 아 치졸하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관리비 내시잖아요. 관리비 내는데요. 똑같이 내죠. 그런데 네. 관리비 똑같이 내는데 왜 그 시설을 못 이용하세요? 야 그래서 아니 이제 그걸 마을 주민자치 회의를 해가지고 못 쓰게 한 거예요. 다 분양이 됐어야 우리 아파트가 빛나는데 분양이 안 된 아파트다라는 안 돼서 오명이 있으니까 이 아파트를 임대주택처럼 만들었다라고 예. 해가지고. 근데 그건 세입자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 잘못이 아닌데. 그럼요. 저는 사실은 개인이 하는 돈이나 똑같은 돈 주고 거의 네. 전셋값 똑같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지 모르고 들어왔지. 근데 네. 새 집이니까 그냥 괜찮겠다 해서 간 건데. 새 집에 산 거.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 가보시면 세입자가 훨씬 많고요. 네. 인구 불성 중에도. 네. 근데 세입자가 더 떵떵거려요. 세입자 앞에 꾸려가지고 아예 평생 동안 안 쫓겨나. 임대료 연체만 안 하면 평생 동안 안 쫓겨나요. 우리가 임대료 안 내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렴하게만 유지해주면 꼬박꼬박 내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걸로 평생 별 하자가 없으면 평생 안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일종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한 엄마가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을 이제 그 집이 팔렸으니까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주변에 너무 오른 거예요. 예. 너무 오르고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딴 동네로 갔대요. 딴 동네로 가가지고 그 옆 동네 좀 저렴한 동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려난 거죠. 그래서 조금 밀려나서 그 저렴한 동네에 가서 집을 봤더니 미안하다고 월세 50만 원은 내셔야 전세를 네. 구할 수 있다. 반전세로. 그러니까 반전세죠. 그래서 알았다고 처음에 끼고. 생각을 해서 네. 5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대요. 집 보러.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50만 원짜리 다 나가고 80만 원짜리 나왔다. 80만 원짜리 보시겠냐. 그래서 아니 한 주 사이에 30만 원이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것도 다음 주에는 불안한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미안하다고 80만 원짜리 다 나갔다고. 이제 100만 원짜리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빚내가지고 집을 사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서러워서. 서럽고 이 수모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어디에도 집을 구할 수가 없다. 그게 박근혜 정권의 작전이에요. 그렇게 전월세를 띄우고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 상한제를 거부를 해서 전세나 월세 상승폭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외국처럼. 그걸 거부를 해요. 근데 전월세가 폭등하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은행만 좋은 일 나는 거예요. 네. 돈 빌려주는 사채업자, 대법자들만 좋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무리해서 집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아파트 공급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김강윤 의원님 순천 세입자처럼 사실 수요가 딸리거든요. 수요를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서럽게 전월세 사느니 야 전월세가 심지어는 집값에 육박하고 있으니 너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집값을 떨어지는 걸 그렇게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건설 자본과 강부자와 투기꾼들과 집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강남 부자들을 그러니까요. 위한 이 엄마가 그래서 알아봤대요. 알아봤더니 글쎄 그 집주인이 집이 10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한 채도 없고 있는 사람은 10채, 20채씩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45% 정도가 집이 없고요. 네. 서울 수도권은 좀 더 심해서 55% 안팎이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라장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국가적 의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유엔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거 문제 심각한 건 국가 책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전월세를 상한하든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엄청 늘려주든지 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뭐냐면 집값이 확 떨어져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거나 첫 번째. 그게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 쫓겨나지 않고 예를 들면 서울형 시프트 같은 경우는 20년간 쫓겨나지 않거든요. 거기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게 해주거나 근데 막 경쟁률 100대 1 막 그래요. 못 들어가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이 민간 이제 임대차잖아요. 뭐 우리 다세대 다가구 뭐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쫓겨다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 끝나면 전세 월세를 폭등시켜도 전세를 월세로 일방적으로 전하는 아무런 장치가 없거든요. 규제가 없다는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2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주장한 것처럼 2년이 지난 후에도 전월세를 몇 프로 이상 못 올리게 한다든지 네. 지금 전국의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할 때 3년 동안의 평균 물가 인상률 곱하기 1.5배를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사립대학도 민간의 영역이잖아요. 네. 일종의. 그렇지만은 그래도 대학 교육이라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네. 심지어 사립대학 등록금보다 전월세 문제가 더 심각하면 심각했죠. 잠자리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전월세도 예를 들면 물가 인상률 1.5배 이상은 못 올리게. 그러니까 안 올려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입자들도 저도 세입자인데 올려드리겠다고요. 네. 조금씩은 더. 네. 그냥 그래야 건물주도 그걸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용돈도 그러니까요. 하시고 생활비도 네. 쓰셔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막 100% 200% 폭등을 시키고 그거 못 내겠다 그러면 월세로 전환을 하고. 그러니까요. 월세 지금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급여가 지금 400만 명이 최저임금선에 있고요. 950만 명이 200만 원을 받는 거로 나오거든요. 네. 1000만 명이.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월세 50에서 100만 원 내보세요. 뭘로 살아?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더 있잖아요. 요새는 커피값도 5,000원인데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살률이 1위입니다. 참 끔찍한 일자리가 나라구나. 없고 비정규직이고 없이 사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수모와 모욕을 주고 고통을 주고. 네. 근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는 드는데 이거 큰일 났네. 살 집이 없네.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네. 채권자들이 날 막 압박하네. 자살로 가는 거예요. 이거 끊어야 됩니다. 박근혜 씨 지금 이 말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바로 네. 당신께서 해야 될 일 바로 이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건데 어디서 국정교과서라고 나몰라라고 지금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나름 뭐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예. 유지를 위해서 애쓰시기 위해서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여하튼 지금 남아있는 국내 현안들에 대해서 폭탄 그냥 선물이나 안 주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폭탄 선물. 사드 뭐 이런 거 확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무기 사갖고 오지 않을까요? 네? 의원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세요? 지금 그러니까, KFX도 정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예. 지금 기술 이전도 안 받고 10조를 그러니까 날려버리고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일반 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네. 1,000만 원짜리 무슨 계약만 하려 그래도 수의계약 다 못 하잖아요. 요즘은. 그럼요. 지금 다 그렇게 네, 근데 결국은 이 정권이 이 비행기를 8조 원짜리를 수의계약 해가지고 지금 사온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 국회에 있으면서 제일 화가 났던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 기종 정하는데 13년 걸렸어요. 13년 동안 대한민국의 많은 지성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논의해가지고 어떤 기종을 선택했는데 지금 청와대에 있는 김관진 실장이 이건 정무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추해서 선언해가지고 네. 그 전문가들이 선언했던 것을 부결시키고 자기가 F-35로 그냥 결정해버린 거거든요. 수의계약으로. 이분 조사 받으셔야 되겠네. 근데 청와대가 지금 방사청을 그러니까요. 조사한다고 조사한다.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김종대 선생님 쓴 글 봤거든요. 온윤이 김광진이 또 헷갈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온윤이 김관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요. 무책임한 온윤. 아니 근데 이걸 제가 청와대가 수사를 개인에 받아야 대한 돼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마찬가지인데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이 해야 되는데 네. 항상 개인이 하고 대통령이 그냥 혼자 생각하는 대로 하고 네. 그 밑에는 누군가 그냥 그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으로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예. 시스템이 없는 정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큰일입니다. 너무 지금 열받고, 예. 우리가 시민의 정치에서 정말 다뤄야 될 의제는 산적해 있고 예. 풀리지는 않고 이게 좀 우리가 얘기를 하면 예. 이게 좀 바로바로 좀 시행이 돼서 불편한 문제들이 바로바로 좀 이렇게 그 퀵 서비스처럼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예. 이런 게 안 돼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정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언젠가는 되겠지. 그러니까 안 그럴까요? 팟짱에서 네. 또 국회 안에서 김강진 의원님이 네. 국회 밖에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네. 해서 네. 번개도 하고 촛불도 들고 호소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네, 더 이상 알겠습니다. 억울하게 자살하는 일 없도록 지금 많은 청취자들이 진짜 전월세 때문에 걱정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직장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저희도요. 전월세 문제를 다루면 청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경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런 문제들 민생 현안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송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일 번개 때 뭐 좀 안 가려고 그랬는데 꼭 가야 되겠네. 팟짱 현장 생중계 현장 생녹음 중계는 안 되니까 생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안진걸 처장에게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재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엮어 들어가는. 아니야. 다들 아니에요. 오마이 TV로 생중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마이 TV도 오시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섀도우 김에 승낙을 받아야 돼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뭐냐. 지금 그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이 아주 그냥 직장에서 해고를 쉽게 만들고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는 정책인데 그걸 마치 청년고용 대책에 밀어붙이자 그래서 전국의 장거리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국민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래서 그 투표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팟짱에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도 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 많이 나오고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불가피하게 20일 날 뵈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다 모이는 건가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현장 팟캐스트 하니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이 얻어먹어. 다음 세 번째 우리 할 때는 참여연대에서 한번 할까요? 김강진 의원님 말씀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참여연대도 한번 모시고요. 신당동 떡볶이집도 한번 신당동 가고요. 떡볶이. 청와대 앞에서도 한번 해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도 한번 하고. 경찰이 쫓아내면 어떡하지? 쫓아내면 그걸 현장 녹음으로 담는 거죠. 그럴까요? 야 나가 막 이러면 막 하는 거죠. 이 패시더라, 패시더라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안진걸 처장이 싸워주겠죠? 제가 뭐 경찰관들하고 아주 친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정말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